안녕하십니까. 최진호의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가르비는 물속의 물고기가 목마르다 한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물속의 물고기가 목마르다 하느냐 하는 그런 심각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난 가끔 문인에 대해서 회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폐는 칼보다 강하다고 해서 문인이 자랑스럽고 한없이 부러워해서 시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권력의 회유와 위협 속에서도 부정과 불의에 저항했던 문인들이 이 자치를 감추는 것 같아서 두렵기만 합니다. 우리나라 문인이 13,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인이 신문에 기고했다가 얼굴 없는 네티즌들의 거센 항의와 위협에 시달리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험합니다. 수메리언족의 신화에도 창조의 원천으로서 물의 개념이 이를 잘 입증하고 있습니다. 물이 출렁일 때 표면에 생기는 포마를 남자의 정에 비유함으로써 물이 생명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근 바다를 주제로 한 바다 문학이 생태주의 문학으로서 거론되는 이유가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오염과 공해의 귀착지가 바로 바다라는 사실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가 몇 년째 세계의 이목 속에 지금 바다에 오염수를 방출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세계인들의 그런 소리도 팽개치고 후쿠시마 원전수를 전부 태평양에 방출한다고 하니 그 물고기들은 오염되고 그 오염되는 물고기를 먹어야 되는 이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날이 갈수록 오염과 공해가 심각해질수록 바다 문학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마지막 버팀목인 바다의 오염입니다. 자연이 파괴되고 오염된다면 생태의 마지막 버팀목인 바다가 오염되면서 물고기마저 살 수 없다면 인간인들 무슨 저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독일의 칼 브로브 같은 문인도 환경 파괴로 망가져버린 불구의 현실을 싫다 하고 있습니다. 생태주의 문학은 고려 고종 때의 문장가 이규보의 도가사상이 생태주의 문학의 사상적 근거를 제공한 것이 처음입니다. 이규보가 귀양살이 중에 체험한 자연사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학을 통해서 공해 오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은 1974년 성창경의 시 공해시대와 시인이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 1990년대 들어와서 생태시로서 김지아의 거소애린 이런 시가 생태시로서 각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최승호의 공장지대라는 시에서 문해아를 낳고 보니 산모는 몸 안에 공장지대가 들어서 느낍니다. 저절자면 흘러내리는 허연 배수, 아이 배꼽에 매달린 비닐건들, 저 꿀뚝과 나는 간통하게 분명해 라면서 바다의 오염을 처절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정말 실감나는 시입니다. 나도 평생을 생명의 바다 운동이라는 NGO 운동을 주도하면서 바다를 평생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짬짬이 쏘은 생태시로서
바다의 오염을 주제로 한 걸어다니는 물고기, 바다의 아름다움을 서정적으로 나타낸 바다가 부르는 노래,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바다의 오염을 체념한 듯이 파도 소리를 울고 싶다는 세 권의 시집이 있습니다. 걸어다니는 물고기는 2004년도 시작했고, 그 다음에 바다가 부르는 노래는 역시 2004년도에서 2005년도에 걸쳐서 시집을 냈고, 마지막 파도소를 울고 싶다는 2005년도에 시집을 냈습니다. 그리고 생태 수필도 세 권을 집필했습니다. 순이야 배추 이파리 소주지 마라. 농약의 얘기죠. 생명의 바다. 물속의 물고기가 목말라 한다는 등의 수필집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인도 성자 까르비는 물속의 물고기가 목마르다 한다라는 시에서 나는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목마르다고 들었을 때 웃었다. 물에 있는 물고기가 목마르다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대는 집에서 진실을 보지 못하고 숲속에서 숲속으로 방황한다. 여기에 진리가 있다고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성자 까르비는 영혼을 감다는 시에서 잔을 비우라. 그리고 마시라. 님의 이름으로 성스러운 감로를 마시라. 고 소리치면서 내 말을 들어보라. 사랑하는 수행자여. 발바닥부터 머리에 왕관에 이르기까지 마음의 독으로 가득 차 있다고 읊고 있습니다. 세상이 오염투성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음의 독이 바다의 오염과 공해를 양산한다고 했습니다. 나의 시 필수사항이라는 시에서 지금도 바다에는 찢겨진 양심의 환각 속에서 밤마다 쏟아지는 환경 호르몬의 도끼 속에, 여기서 환경 호르몬 독성 물질이죠. 그림자 없는 아귀들의 비명소리, 그건 필수사항이다. 오염에서 아귀가 비밀을 지른다는 뜻입니다. 내일 또 공해로 흉측한 죽음을 지르고 해서 밤마다 찌들인 오욕의 빨간 오염 속에서 비틀린 삭신의 숨막히는 통곡소리, 차라리 거리로 뛰쳐나오고 싶다. 모순의 바다여라면서 목마른 갈증의 바다의 고통을 노래했습니다. 이처럼 바다는 오염과 공해로, 바다 속은 바로 독이고 양으로서 공해가 범벅된 오염된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물고기가 목마르다고 타는 갈증을 호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물속에 물고기가 목마르다는 것은 물속에 물이 너무나 오염됐다는 말로 풀이될 수 있겠죠. 이들 물고기들의 소원은 꿈틀거리는 갯벌에서 나뒹굴면서 철없는 망둥이와 뛰놀기도 하고 깨끗한 바다 속에서 숨바꼭질 할 수 있는 무성한 해초숲이 그리운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사악한 마음이 바다를 오염시키고 물속의 물고기가 목마르다 했는지도 모릅니다. 타는 바다의 갈증을 봅니다. 감사합니다.